우리 한국 정치사 보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992년 대선 때 결국 대선에 누가 당선되죠? YS 김영삼 전 총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그때 뭐 민자당을 만들고 결국 신한국당 만들어서 그리고 뭐 젊은 피들 수혈한다 해서 뭐 홍준표, 김문수 막 들어오죠. 그때 대선에 누가 나옵니까? 국민당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출마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우리 우잘사 TV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연령층이 저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선배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잘사 JA님 강풍 태풍 영풍 화이팅. 우잘사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4, 50년 전부터 쭉 이렇게 한국 정치 상황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력이 있는 분들 앞에서 좀 촐싹대고 까불면 안 돼요. 사실은 무소속 후보들이. 그 당시 국민당, 국민의 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었습니다. 국민당 그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죠. 돌풍을.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식상한 그런 부분들이 야 정주영 저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되면은 여기 뭐 어느 분이 쓰신 것처럼 내 빚 다 갚아주고 뭐 아파트도 그냥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반값 그냥 기억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뭐 엄청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그 당시에 그 현대그룹의 부장급 직원으로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거의 현대그룹의 뭐 이런 여러 조직들이 막 선거에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장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권정현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소속 후보 돌풍은 원래 그렇게 붑니다. 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무소속 돌풍이란 것은 투표하기 훨씬 이전에는 바람이 불죠. 근데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찍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찍게 돼 있습니다. 왜? 사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표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북구갑의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전망해드린 건 제가 일주일 전에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일주일 전에 한 12일 전에 지금 일부 북구 쪽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동훈 캠프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전망을 했느냐. 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한동훈 캠프가 좀 붕 뜰 것이다. 자,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부터 내려간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 투표일이 보름도 안 남았거든요. 사전 투표일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삼 총재가 대통령 당선되죠. 뭐 그 당시 오래 전이니까 벌써 한 35년 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가지고 YS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현대그룹이 조금 시급을 했는지 그 뒤에 그런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정당 지지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조 속에 있는 겁니다. 투표일이 즉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표는 소위 말해서 양당으로 수렴한다. 2026년 5월 2주차 정당 지지율 분석을 보면요. 이 리얼미터입니다, 여러분. 리얼미터입니다.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확 내려갑니다. 확 내려가. 민주당 정당 지지도 분석해 놓은 걸 제가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역별 정당 지지도. 권역별 정당 지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광주 전라 지역의 지지율이 14.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광주 전라 지역에,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지지율이 당초 71.5%였다가 57.2%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가? 민주당은 이제서야, 아이고, 이벨라님, 감사합니다. 우잘사 쭉쭉 번창해야 합니다. 우잘사 화이팅,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고맙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지선 공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파열음이 있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난주에 호남 지역에서 공천, 지방선거 관련 공천 파열음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3%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웃기죠. 그 다음 서울 볼까요, 서울?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5.2%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5.2%포인트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니까, 성별로 보자. 성별로 보니까 남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5.7%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47.7에서 42%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10.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급락이죠, 이 급락. 이 급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급락. 자,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떤가? 권역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1.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6.7%입니다. 지금 부울경에서. 인천, 경기 지역에서 1.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8.7%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3.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5.3. 그리고 서울에서, 아까 민주당이 서울에서 5.2%포인트 내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5.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37.9입니다. 특히 광주 전라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7.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리얼미터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갔을까? 초이형님, 감사합니다. 도회적인 마스크, 완벽한 사투리 방송, 이영풍 화이팅입니다. 네. 초이형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미터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있죠. 국민 배당금 발언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지난주부터. 국민 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면서 보수층과, 돌고래님 감사합니다.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우잘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국민 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 전남 지역, 광주 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 당내 분열 상황이 부각되면서 이탈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의 공천 잡음을 수습하고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호들갑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파 진영 내에서도 뭐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모든 게 기승전 장동혁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2달간, 지난 한 석 달간 봅시다. 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뭐 호들갑을 떨면서, 아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응? 제가 특정인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양반이 나가서 당선돼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빠진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참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다시 봅니다. 다시 사람을 다시 봐요.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보수의 심장 지역에서 그 지지율이 출렁출렁하게 만들어놓고 결국 뭐예요? 그 빠진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거 안 되면 다른 기회를 모색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 제가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 이제 수습이 다 됐고 이제 후보들이 다 정해졌잖아요. 그 중앙선대위 꾸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보름 남겨놓고 이제 지선 승리를 위해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쭉 이제 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호들갑을 그리 떠는지 말이죠. 문화일보의 그제 기사도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했다. 이거 뭐냐? 공소 취소 특검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딱 지지율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시장 적임자 여론조사 공정에서 5월 10일 11일 조사한 것도 보면은 정원호가 44.7, 오세훈이 42.6입니다. 바짝 붙었죠. 이제 바짝 붙었습니다. 부산시장 지지도 보면 여론조사 공정 보면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41.3, 전재수 45.6 여기도 바짝 붙었어요. 오차 범위 안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당의 지지자들은 자기 표가 사표나 되지 않을까 이런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투표 표심이 수렴합니다. 당 쪽으로. 가령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드린 것처럼 영국의 영국 개혁당 있잖아요. 리폼 유나이티드 킹덤 그 나이젤 페라지 당수가 지금 완전히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지방의회 의석이 2석밖에 없었는데 1400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당 보수당 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그건 결국은 그 이민 문제가 영국 사람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 돌풍은. 그 돌풍은 투표율이 와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킨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보름 안에 이제 앞으로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소속 바람은 잦아들게 돼 있습니다. 왜? 유권자들이 냉정해집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